게임 안전정복 이정환입니다. 오늘 그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종족 공략에 대한 4번째 시간이고, 테란 대 토스에 대해서는 2편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테란 대 토스 대 테란에 대해서 메카닉과 그 메카닉의 파해법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리플레이는 가장 일반적인 메카닉으로 토스가 이기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두 종족 간의 정석을 보다 확실하게 리플레이 2개씩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강의를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오늘도 메카닉과 그 파해법에 대해서 보완적인 강의를 1교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란 대 토스 대 테란, 스타를 말한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리플레이 보셨던 것, 강의하신 것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시소법칙 테이블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란 대 토스를 오늘도 얘기를 합니다. 테란 대 토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 테란의 메카닉, 토스의 메카닉 파해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테란과 토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쭉 시소법칙이 가는데, 첫 번째는 프로토스가 우선권을 가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테란, 프로토스, 테란 이런 형식으로 쭉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질럿 드라군이 일단 나오기 때문에 투게이트에서는 당연히 프로토스가 우선권을 갖고요. 여기서 벌처가 막 나오면서 벌처가 3개에서 4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마인이 완성되는 상태죠. 그리고 퉁퉁 탱크가 나오는 상태에서 테란이 다시 공격의 우선권을 가져가게 되고, 옵저버를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처의 마인에 대해서 당연히 대응을 해야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옵저버와 드라군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것이 이제 시즈탱크가 나오고 팩토리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시즈탱크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중심전개를 강력하게 전개하는 이런 타이밍이 되겠는데, 이 타이밍을 분쇄할 수 있는 프로토스의 그 다음 타이밍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 다음 타이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리버와 템플러 그리고 공중병력이 있겠는데요. 공중병력이라 하면 커슬 웹이라든가 캐리어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그 다음 타이밍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스가 2개 이상이 되느냐라는 것, 그리고 기지가 더블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또 하나의 확장, 제3의 기지가 확장이 되느냐라는 이런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바로 프로토스가 다시 한번 시즈탱크 이후에도 압도적인 전력의 우위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봤었을 때 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약간은 관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정찰에 관련된 것,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초반에 프로토스나 테란 같은 경우에는 정찰이 없습니다. 프로브와 SCV가 정찰을 가는 것 외에는 사실은 별다른 정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죠. 모두 다 장림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토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당연히 벌처의 마인에 대비해서 옵저버 타이밍이 빠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프로토스는 상당히 그 테란의 기지에 대해서 정찰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옵저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테란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진을 해서 상대방을 압박을 하든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이끌든가, 그렇지 않고 이때 전진을 하지 못했었을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상대방이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옵저버 드라군 하고 난 다음에 이 압도적인 우위를 이용해서 뭘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것도 방어해야 되고 저것도 방어해야 되고 상당히 준비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나가기가 더더군다나 힘듭니다. 이렇게 공세기로 넘어가는 타임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정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 되고, 정찰을 못했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벌처가 마인을 갖고 상당한 기동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정찰을 한다거나 이것이 되지 않거나 탱크의 강력한 시즈 탱크로 상대방을 밀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여기에서 엔지니어링 베이 터렛을 짓고 일단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프로토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서 옵저버가 나오면 상대방을 정찰을 하면서 안정적인 경기를 이 뒤로 이끌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진행은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면은 테란이 왜 메카닉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론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테란은 프로토스에 대해서 메카닉인가? 일단은 자원 소모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메카닉이. 벌처와 탱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벌처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강한 초반 유닛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강한 유닛이긴 합니다. 마인까지 있거든요. 그런데도 가스를 먹지 않습니다. 탱크도 가스를 먹긴 하는데 벌처와 탱크의 조합이라는 것은 원가스만으로도 운용을 할 수 있고 충분히 팩토리를 쉬지 않고 돌릴 수 있는 조합이다라는 것 때문에 메카닉이 가장 유용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메카닉의 꽃은 벌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메카닉의 핵심은 시즈 탱크입니다. 하지만 메카닉의 꽃을 벌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벌처의 꽃의 이유는 마인과 스피드 때문입니다. 여기서 벌처의 마인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초반에 디텍팅을
테란이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이오닉으로 나갔으면 아카데미가 있으니까 컴셋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다크템플러의 생각을 일단은 마인 때문에 없앨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벌처는 공격력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공격력이 진동형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진동형의 진동형의 공격 타입을 가지고 있는 유닛은 중형에게는 50%, 대형에게는 25% 데미지밖에 입히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메카닉을 하는 데 있어서 대응을 하는 게 드라군이거든요. 프로토스에게 있어서는 드라군이 대응을 하죠. 근데 드라군은 대형 유닛인데요. 대형 유닛에게는 25%밖에 데미지를 못 입혀요. 그러니까 20의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20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데, 드라군은 한 번 쏠 때마다 50밖에 데미지를 안 입는다는 얘기죠, 드라군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마인이 없을 경우에는 드라군에게 벌처는 일단 게임이 안 되는 유닛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인이 있기 때문에 드라군에게 유리한 그런 위치를, 고지를 선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처가 있고요. 스피드는 전반적으로 진지전을 하기 때문에 테라는 상대방에 대해서 정찰이 부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찰이 부재하고 상대방이 멀티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효과적으로 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즈탱크 풀었다가 시즈탱크 풀었다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트를 마련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벌처의 스피드라는 겁니다. 가장 빠르게 벌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정찰이라든가 아니면 우회에서 상대방의 확장기지에 대한 정찰과 타격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벌처의 마인 스피드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초반에 대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벌처와 탱크에 의한 메카닉은 테란 병력에 있어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토스가 메카닉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일단은 옵저버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벌처 타이밍으로 나왔을 경우에 마인의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옵저버가 되죠. 옵저버와 드라군이 해소가 나오게 되면 비로소 프로토스도 중원을 장악하면서 서서히 공격력을 이제 발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옵저버 드라군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벌처에 대한 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왜 질럿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질럿 자체가 벌처에게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메카닉을 하기 때문에 테란은 벌처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질럿 자체가 약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테란이 벌처로 가지를 않고 만약에 그냥 투베럭스 해가지고 일단 머린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럿만으로도 얼마든지 부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원베럭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벌처로 가기 때문에 드라군을 생산하는 거죠. 유닛 상승해서 드라군이 낮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꾸로 만약에 상대방이 그래서 드라군으로 하기 때문에 테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마린 메딕 빠른 아카데미도 드라군과는 상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처로 안 가도 돼요. 하지만 마린 메딕이 아카데미로 빨리 갔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 상대가 드라군으로 나오면은 이길 수 있어요. 마린 메딕이 이길 수 있어요. 스팀팩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싸우면. 그런데 실제로 상대가 드라군으로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질럿으로만 간다. 게이트 2개를 올리고 질럿으로만 간다 하면은 마린 메딕이 초반에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린 메딕으로만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통 캐논 심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탱크가 나와야 되는데 탱크 타이밍이 벌처 탱크, 마린 메딕 탱크 어떻습니까? 굉장히 늦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을 핵심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시즈 탱크 타이밍이 너무나도 늦어진다는 것 때문에 마린 메딕보다는 드라군 마린 메딕의 상대가 됩니다만 안 된다는 거죠. 드라군에게 마린 메딕이 왜 상대가 되느냐? 드라군은 대형 유닛이고 폭발형 공격을 하죠. 머리는 소형 유닛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린만 있으면 상대 안 돼요. 질럿에게도 상대 안 되고 메딕이 있으면 드라군은 상대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닉으로 안 가는 이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머린 탱크를 가지고 먼저 드라군을 공략을 하고 머린 메딕 탱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프로토스를 공략하는 그 위주의 그 테란 플레이어도 있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점을 이 전체적인 유닛 상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후반으로 넘어갔었을 때 프로토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리버, 템플러,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중병력, 캐리어가 충분히 나와야지 되는데 이것의 핵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을 거기에 맞춰서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게이트 숫자, 스타게이트 숫자를 거기에 따라서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프로토스가 메카닉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리플레이 2개를 보면서 일반적인 그 테란과 프로토스의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빌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빌드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시소법칙에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그것이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만의 빌드를 상대방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흐름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그 타이밍을 어떻게 적절하게 잡느냐라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빌드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서지훈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짐레니어스 메모리에서의 경기입니다. 10월 8일, 작년 10월 8일 날 있었던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한 장면입니다. 네, 서지훈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짐 메모리에서의 경기 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테란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팔섭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원 베럭스 가스 팩토리, 투 팩토리죠. 메카닉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프로토스가 지금 있죠. 전태규 선수가 위치하고 있는 진영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태규 선수도 첫 번째 파일런을 짓고 난 다음에 바로 정찰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정찰이 빠르죠. 하지만 정찰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상대편 기지를 빨리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제 복이죠. 상대편 기지를 빨리 찾을 수 있으면 뭐 가스러시라거나 매너 파일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상대편 기지를 늦게 찾으면 좀 이것도 저것도 물 건너가기 때문에 초반 승기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고 일반적인 진행으로 일단 엎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원 게이트 이후에 가스를 바로 채취를 하고 있죠. 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베럭스 이후에 가스를 바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섭부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빨리 정찰을 왔기 때문에 프로브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프로브가 지금 매너 파일런을 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프로브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공격을 해주면서 이것을 갖다 테란은 적극적으로 SCV로 방어를 해야 됩니다. 머린이 나올 때까지 상당히 이것이 주요합니다. 자, 테란도 지금 정찰을 가고 있는데 상대방 기지를 조금 늦게 갔죠. 배럭 정찰인 것 같습니다. 아직 찾지 못하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지금 프로토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역시 원게이트에서 바로 사이버네틱 스코어를 올리고 난 다음에 드라군을 일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기지가 일찍 발견이 돼서 한번 상대방에게 찔러보기를 하겠다고 했었을 경우 질럿을 먼저 뽑기도 한다 그랬죠. 질럿 한 분야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드라군을 뽑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반의 질럿은 상대방이 어차피 머릿메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투팩토리로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아무리 원게이트 하고 난 다음에 게이트가 놀고 있어도 초반 질럿은 한 기 이상을 뽑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바로 원팩하고 난 다음에 이제 투팩을 들어가겠죠. 프로토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타이밍에서 바로 투게이트를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옵저버 테크를 먼저 타느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일단은 강력하게 드라군으로 푸시를 하기 위해서는 투게이트를 해서 드라군으로 푸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옵저버를 먼저 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태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게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옵저버를 먼저 타죠. 사실 초반에 푸시를 지금 전혀 못하고 프로토스가 진행이 됐는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차피 입구가 막혀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SCV에 지금 일하는 것을 방해를 전혀 하지는 못했어요. 푸시를 하면은 서플라이를 하나 부수면서라도 SCV라는 걸 방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매너 파일런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빠르게 투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진행 상황으로 보면은 투팩이 먼저 올라가고 투게이트가 바로 뒤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투게이트, 투팩이 안정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일단 벌처 마인이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은 테란이 일단 장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프로토스가 약간 전반적으로 지금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드라군이 예를 들어서 세 개 정도는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대방 진영을 못 가더라도. 그런데 이미 그것은 물 건너갔기 때문에 지금 드라군을 상당히 좀 천천히 생산을 하면서 오히려 옵저버 팩트를 지금 빨리 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투 팩토리를 하고 난 다음에 탱크를 바로 먼저 생산을 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드라곤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이죠. 총총 탱크만 있어도 드라곤보다는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투 에드온에서 스피드와 벌처 마인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마인을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스피드를 업그레이드한 유저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마인으로 방어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최신 경우에는 스피드와 마인을 업그레이드 동시에 하는데 스피드를 대부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어보다는 상대방 기지까지 강력하게 푸시를 할 수 있는 빠른 공격력을 먼저 얻기 위해서 지금 스피드를 먼저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지훈 선수 대단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머린을 슬슬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탱크 하나, 시즈 모드는 안 됐습니다만 마인 해가지고 상대방 기지로 지금 난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타이밍
타이밍 러시를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테란의 벌처와 탱크가 생산이 되고 난 이후에도 탱크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탱크는 CG가 된다면 그 다음 타이밍 전진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 지금 타이밍 전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빠른 타이밍에 앞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막 도착하니까는 마인이 개발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을 잘해줘서 드라군을 폭사시킬 수 있으면 입구를 확보하고 바로 올라갈 수가 있고, 시즈 탱크도 탱크 시즈 모드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타이밍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태규 선수가 언덕 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에서의 방어진을 끊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입구를 완전히 내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군이 없게 되면은 벌처에게 굉장히 어렵게 되고요. 드라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머린 탱크 벌처의 조합이기 때문에 드라군 하나만을 가지고서는 이 조합의 특성을 유닛 상성으로 해지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벌처 탱크라고 했었을 때에는 얼마든지 드라군만 가지고도 해법을 찾을 수가 있었죠. 자, 뒤늦게 게이트를 하나를 더 늘리죠. 게이트 2개만 가지고서는 일단 상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은 입구가 이미 놔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후속 병력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테란과 토스의 흐름을 잘 보시라고 했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도 그 흐름이 가장 잘 나타난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테란의 토스의 타이밍, 테란의 타이밍이죠. 이렇게 테란의 토스의 타이밍이 있는데, 이때 테란의 타이밍이 실제로 벌처가 나오고 탱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공세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상대방을 직접 공략시킬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강하게 지금 드라군 방어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벌처 탱크 타이밍을 조금 앞서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탱크는 일반적으로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랬죠. 시즈가 되기 전까지는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벌처 탱크 타이밍보다 조금 더 앞서서 탱크가 시즈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앞서 나갈 수가 있는 타이밍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타이밍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제대로 된 드라군 방어선이, 드라군 숫자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인으로 드라군을 한두 기 정도만 제대로 잡아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이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승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 전술은 테란과 저그전에서도 우리가 이미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에도 왜 손자방법 작전편에 나오는 얘기 제가 드린 적이 있었죠. 고병문 졸속 미도 고지구야라는 얘기가 있는데, 미도 고지구야라는 얘기는 뭡니까? 솜씨 있게 화려하게 오래 끄는 전투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조병문 졸속, 비록 졸렬하다 하더라도 속도가 있게 나가야지만 병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전술이다라는 것이 손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병지 정주속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어떤 얘기입니까? 병을 움직이는 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론은 뭐냐? 속도를 얼마만큼이나 빠르게 신속하게 하느냐라는 것이 병력 운영에서 가장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병력 이동이 빠르게 되면 상대방의 허를 찌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은 벌처 탱크 머린이 나갔었습니다만, 머린 탱크만을 가지고도 앞에 나가서 상대방을 조이는 그런 전술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아주 완벽한 메카닉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과 거의 근접하는 상황으로 상대방을 조이는 데 있어서 초반에 가장 유리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 뒤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빌드를 스스로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창조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조금 더 재미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메카닉과 그 다음에 메카닉에 대한 파해법인데, 그것을 떠나서 얼마만큼이나 진치전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중심 기동과 타격에 더 효과를 주느냐라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를 치를 선수들은요, 이윤열 선수와 강민 선수입니다. 짐레이너스 메모리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짐레이너스 메모리에서 지금 강민 선수의 위치가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윤열 선수의 위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영으로 지금 각각의 빌드를 수행을 하고 있을 텐데요. 첫 번째 파일런을 짓습니다. 7.5 파일런이죠. 8 파일런을 지어도 됩니다만 일단 자원에 조금이라도 차이를 줄이면서 시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7.5 파일런 그리고 9.5 게이트 이런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첫 파일런에서 역시 정찰을 가죠. 빨리 정찰을 가는 것이 프로토스에게 있어서 상대방의 벌처 타이밍이라든가 탱크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테라는 그것보다는 조금은 나름대로 여유가 있죠. 8서프를 짓고 난 다음에 10배럭을 짓습니다. 그리고 좀 뒤늦게 정찰을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테란도 역시 일찍 가서 상대방의 의도를 일찍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요즘에는 일찍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스러시 같은 것을 할 타이밍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게이트 짓고 난 다음에 바로 가스를 짓는 빌드가 일반적이거든요. 요즘에도 배럭 짓고 난 다음에 가스를 바로 짓는 빌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서 운 좋게 빨리 정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스러시 타이밍은 좀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입구를 지금 막으면서 일반적인 메카닉을 하죠. 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막혀져 있는 맵은 굉장히 천연의 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적으로 그 서플라이 디포를 하나를 빨리 더 짓지를 않아도 그 자원을 원팩하기 이전까지 서플라이 디포를 하나를 더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팩토리 타이밍이 좀 빠르다라는 거죠. 로스트 스탬프 8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두 개로 막는 경우가 요즘에 일반적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은 원게이트 사이버네틱 스코어가 지어져 있죠. 그 다음에 원 팩토리, 그 다음에 투 팩토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투 팩토리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드라곤으로 일단 상대방을 전진해서 압박을 하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투 게이트를 먼저 가느냐 아니면은 옵저버를 먼저 가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유의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팩토리가 빠르기 때문에 투게이트를 먼저 가는 것보다는 옵저버를 먼저 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촉박한 상황은 아니고 일반적인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가 다 지금 애드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팩토리에도 애드온을 역시 달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SCV가 두 번째로 바로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두 번째로 밖으로 나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혹시 드랍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팩토리 다음에 드랍십을 빨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 간단합니다. 일단 드랍십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스탑 포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드랍십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한번 지속적으로 이것도 역시 타이밍 것일 수 있는데요. 중심에 대해서 한번 타격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옵저버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원팩에서 옵저버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상대가 팩토리가 빨랐기 때문에 빠른 벌처 타이밍을 생각해서 옵저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옵저버 나오고 난 다음에 있어서의 공격 타이밍은 계속적으로 상대가 지금 시즈탱크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옵저버 드라군의 우위는 지금 가지고 있죠. 굉장히 빠르게 멀티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레너스 메모리는 앞마다에 가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확장 빠른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하나의 가스를 맞는 것이 프로토스에게서는 중요합니다. 확장이 두 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스가 두 개가 있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 애드온까지 바로 달고 있죠. 드랍십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벌처 생산을 하고 있는데 벌처 타이밍은 의외로 굉장히 느립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옵저버를 일찍 만들었다는 것은 벌처 타이밍이 빠를 것이다라는 팩토리 타이밍을 이미 정찰을 하고 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처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금 방어를 하기 위한 체제를 미리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벌처보다는 실제로는 탱크에 바로 이것에 조금 더 효과적인 전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처가 이 상황에서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상대방도 이미 알고 있겠죠. 이게 벌처가 아니라 지금 드랍일 거구나라는 것들 인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벌처는 한 번씩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시즈탱크까지 업그레이드가 지금 된 상태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드랍십이 떴습니다. 이렇게 드랍십이 뜨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의 타이밍 러시입니다. 실제로는 탱크가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벌처와 함께 나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드랍십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자라는 거죠. 자, 드랍십으로 지금 벌처를 난입을 시켰습니다. 드랍십으로 탱크를 난입을 시킬 수도 있는데 실제로 상대방이 드라군의 본진의 방어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탱크보다 벌처의 난입이 속도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벌처의 난입으로도 충분히 본진의 효과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타이밍 변수를 이윤열 선수가 제대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앞마당을 확장하고 앞마당 기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드라군과 옵저버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한 방어, 오히려 지금 공세적인 위치에서 테란이 프로토스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공세적이었다 하더라도 내 공세 타이밍, 지금 이제 공세가 막 넘어가려는 타이밍이거든요. 테란의 공세가 넘어가려는 타이밍에서 그 공세 타이밍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드랍십 벌처 드랍으로 상대방에게 먼저 피해를 입히는 그런 효과적인 모습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이것으로서는 결코 진짜 공세에 완벽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공격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상당하게 자신이 탱크 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늦출 수가 있겠고 자신이 안정적으로 또 멀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진행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테란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프로토스에게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랍집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는 이런 것들도 계속 문제가 되죠.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테란이 드랍집이 있는데 자신이 셔틀을 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강제해주게 되는 상황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상대방이 공격할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중원으로 나오지 못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본진과 앞마당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대방에게 페널티를 물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강제적으로 지금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드랍으로 이용해서 윤여 선수 굉장히 그 효과적인 초반의 그 빌드상의 분리를 지금 다 상쇄를 할 수가 있는 모습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타이밍도 중요했습니다만 상대방도 지금 안정적으로 드랍에 의해서 지금 공세를 만들고 앞마당을 나온 타이밍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멀티가 중요해요. 그런데 첫 번째 멀티가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첫 번째 멀티를 지금 회복을 하는 상황인데 그 첫 번째 멀티 회복이 아니라 지금은 투가스를 위해서 두 번째 멀티를 가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즈 탱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테란이 강력하게 조이기, 종심 전개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 종심 전개를 전면전으로 맞받아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발업 질럿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업 질럿 말고도 그 화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리버나 템플러 그리고 아니면은 지금쯤에서는 공중병력으로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타이밍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앞마당에 깨져 있기 때문에 지금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넥서스에서의 게이트의 꼴이죠. 아직도 두 개로 지금 가만히 나눠져 있고 리버가 생산되기는 했습니다만 전력상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가스멀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 바로 이 부분이죠. 또 하나의 가스멀티를 확보할 수 있는 프로토스의 부분. 이미 지금 이윤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막아놓으면 나는 더블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작전에 있어서의 필승 작전이 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부분을 먼저 제압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지금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진행을 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강민 선수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지금 내놓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확장을 하기 이전에 그 확장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드랍 작전으로서 상대방을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지금 드라곤만 가지고서는 게이트 숫자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리 만들어 놓은 셔틀을 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대해서 심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후수 싸움을 지금 강민 선수가 하고 있죠. 자, 게이트 숫자가 늘어나는 모습도 상당히 그 이윤열 선수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윤열 선수 지금 팩토리 숫자가 벌써 더블을 했기 때문에 5개로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게이트 숫자 테라니 팩토리가 5개라고 하면은 게이트 숫자는 로보틱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5개 이상 6개는 돌려줘야 됩니다. 앞마당이 제대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현재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죠. 자 지금 옵저버가 정찰을 하면서 내가 드랍을 해서 상대방에게 지금 결정적인 타격을 여기 아니면은 앞마당 여기에 지금 입혀야 된다라는 상황을 가지고 오고는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방어 체제가 지금 완벽하게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테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빠른 타이밍 러쉬와 거기에 이은 드랍만으로 가지고도 특히 언덕 드랍이 상당히 중요하죠. 언덕 드랍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신이 중심 전개를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을 만한 바탕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테라는 방어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 진지전을 할 수 있는 종신 방어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 종족이라는 말이죠. 자,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종신 전개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자원 밸런스를 억지시키면서 합리적인 공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혀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버가 와서 공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민 선수의 리버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만은 이미 알고 대비를 하고 있는 테란에게 있어서는 큰 효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SCV들은 아직도 많이 살아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 중앙 싸움을 하기에도 시즈탱크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고 또 제3의 멀티가 없는 상태에서 가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법유닛이나 캐리어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는 병력 대 병력으로서 지금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전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승세는 기울었는데요. 앞마당밖에 확장을 하지 못한 프로토스 그리고 본진에 6개의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까지 이미 확장을 한 테란 그리고 본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팩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미 승부는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테란은 얼마든지 또 하나의 확장도 할 수 있는 압도적인 상황에서의 군사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고 저 프로토스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계속 수세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시즈탱크가 된 테란에게 있어 다시 한번 공세기를 잡기는 프로토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사실 초반에 이윤열 선수가 유리하게 시작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잘 이용을 하면서 자신의 타이밍 러쉬로 상대방의 공세기를 상당히 늦추면서 공세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면서 자신의 공세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게임을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주도의 전술이
상당히 좋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던 프로토스가 승리하는 경기나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였던 테란이 승리하는 경기도 보시면요, 다른 저그라든가 프로토스, 저그와 테란의 경기와는 약간은 다르게 이렇게 전략적인 움직임, 한 발 빠른 움직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일단 병력이 늘어나게 되기 위해서는요, 테란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자신이 탱크가 시즈 모드가 된 공세기가 있었죠. 두 번째 공세기가 되겠는데, 시즈 모드가 된 공세기에 더블을 시도를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서 종신 방어를 강력하게 체제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이 종신 방어 체제는 앞마당 나오고 미네랄 멀티 나오는 것에 대한 종신 방어 체제, 각각의 방어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종신 방어가 될 수 있고, 상대방 기지 앞에다가 엔지니어링 베이에서 터렛 찍고 탱크와 벌처 마인 심어 놓는 것도 바로 하나의 거점으로서 진지를 만들어 주는 종신 방어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토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요, 이 종신방어를 얼마만큼이나 지연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반면에, 또 한 번 이 종신방어를 지연을 시키고 못 나오게 막으면서는 자신이 확장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프로토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다분히 테란에게 있어서의 한 발짝 빠른 최소 1.2배, 1.5배의 자원과 가스를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야지 테란에게 있어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손자병법 군영편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승병선승 이후 구전, 패병선전 이후 구승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승정선승 이후 구전이라는 얘기는 승병,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전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패병선전이면은 어떤 것이냐? 패병선전, 지는 군대는 어떻습니까? 먼저 전투를 벌이고 그 전투를 함으로써 이길 수 있게 노력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패병선전 이후 구승입니다. 패병선전 이후 구승.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실제로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투를 해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전투를 하기 이전에 이미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승패는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죠. 이기는 군대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된 군대는 유닛이 많다고 하더라도 병력 전쟁에 나가서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테란의 경기나 지난번 프로토스가 이긴 경기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확장과 거기에 따른 자원의 확보, 그리고 팩토리 숫자 혹은 게이트 숫자,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마련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 내가 공격을 당장 가고 있지 않아도, 지금 당장 중원을 장악하고 있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전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이런 점을 명심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이기는 전투를 위해서 기본을 만들어 놓는데 특별히 더 힘을 쓰시는 전략 운용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토스와 테란 대 토스의 전 종족 공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